예, 국토부 장관님, 지금 4대강과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 자체 점검을 좀 하셨고요. 그 뒤에 지금 5월, 6월에 감사원에서 지금 점검을 받고 계시죠? 5월, 6월에 감사원 조사를 받으셨죠? 예, 감사원 감사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 시찰은 끝났고 지금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실시한 4대강 관련 감사 결과 시정 또 보강 이런 거 하도록 통보된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다음 우리 종합질의 전에 좀 주실 수 있는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사에 보면 객실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객실 승무원들의 국적별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본인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자료 같은데 왜 그것이 사회비고 그것이 줄 수 없는 자료인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그 자료도 함께 좀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예, 충남 공주 출신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입니다. 우선 104년 만에 찾아왔다는 극심한 가뭄 극복, 그다음에 연이은 3개의 태풍과 또 집중호우의 예방 그리고 복구를 위한 노력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명절인데도 국정감사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우리 권도엽 장관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또 치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토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나는 역군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국감에 임하는 저는 오늘 질의 순서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및 주택 정책, 그다음에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4대강을 중심으로 한 수자원 정책, 그리고 도로 교통 정책, 21세기 해양 대국을 지향하는 거시적 해양 정책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질의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사정상 국책 과제이자 제 지역 현안인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일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장관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에서는 행복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 의원은 그것을 첫째 예산의 부족, 두 번째 자족 기능의 부족, 세 번째 국정운영 필수 기능의 부족, 네 번째 정주 여건의 부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의 문제는 행복청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2015년까지 3조 6천억이 필요하고 이것은 단순 수치로 매년 1조 2천억이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은 내년도 예산을 9,826억 원을 요구했고요. 기재부는 15%를 감액한 8,38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관 관사, 법원, 검찰, 우체국, 경찰서, 기상대, 선관위 등 청사의 신규 건립 예산 약 800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게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편의, 또 쾌적한 정주 여건 확보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족기능의 부족에 대해서도 세종시 민간기능 유치 실적이 사실 몇 가지 주장하는 것 빼고는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행복청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개선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국정운영 필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구부이처이청이 가게 되는데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국정의 운영과 국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수 기능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세종시에 그래서 청와대의 제2집무실과 국회의 분원, 프레스센터 설치 등 이 국정운영의 필수 기능들이 세종시에 조속히 설치가 되어서 세종시를 제대로 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정주 여건의 부족을 보면 그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전 대상 공무원이 41%가 나홀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주 여건의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그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 당시에는 이 통과에만 목적이 두어졌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기능을 다 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에 행재정적 특례와 인사조직의 특례 그리고 또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학생 확보가 어려운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한시적 전국 모집 허용 등의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시가 조기에 자족 도시로서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데서는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인 그 개선되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행복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행복도시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오무도시 5가지가 없는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음벽이 없는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천마을 2단계 아파트 부근에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청장께서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이 도시를 계획하면서 보면 방음벽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설계 당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그 문제가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그 욕심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열의가 앞선다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 분야에 32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청장님 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충분하게 좀 그 컨셉을 제대로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충분한 좀 검토를 한 뒤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관해서 좀 한 가지 장관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 관리를 둘러싼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입주자 관리 주체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국토부가 이 문제를 오히려 좀 잘 정리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좀 더 문제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같은 것들을 개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아마 국토부의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그 아파트 관리비 문제, 부정 비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 비리 방지 대책은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시행령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공주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신청한 증인이신 김영선 증인님하고 배기충 증인님께는 오늘 출석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질의를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님께서 제가 신청한 두 분 증인께 제가 질문할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분께는 그렇게 인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신문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삼성중공업의 노인식 증인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천재지변이냐 인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정쩡한 그 가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은 지금 사장께서 그날 일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변명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확실하게 삼성이 가해자인 인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실로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예.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세계 인류 기업이고 국민의 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삼성에서는 또 가해자는 국민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대들의 머리를 찢는 그런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국민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묻겠습니다. 태안유류 국회 특위에서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5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사장님 태안에 한번 가셨습니까? 예, 초기에는 갔었습니다. 자, 가서 무엇 하셨습니까? 주민들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피해 대책 주민들과 만나서 실제적인 그 대책을 논의하셨습니까? 예, 그 당시 사고 당시는 제가 대피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담팀이 있어서 항상 만나고 얘기 듣고. 자,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제가 태안을 자주 가는데 태안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지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가슴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봐주실까요? 자, 이 내용이 뭐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프 대충 그림을 보면 뭔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태안 지역의 수산물 판매가 무려 60%, 관광객 61%가 감소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이어서 살림이 반토막이 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분들은 맨손으로 마시면서 근근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서민들이시거든요. 그 서민의 곤궁한 삶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명이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준비하면서 그 자살하신 4분의 장례식 장면, 그 다음에 기름 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우리 노인식 증인님 좀 마음이 아프실까봐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중공업은 그 같은 기간에 보면 당기 순이익이 무려 5년 동안 3조 6,229억 원이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와 삼성중공업의 당기 순이익 증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예, 하여튼 저희가 뭐 대표자로서 하여튼 이 피해 주민하고 또 대표자하고 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해서 다음에 꼭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약속 확실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삼성이 이 1,000억 원을 지역발전 기금으로 내시겠다 하고 아직 다 안 내고 계시죠? 예, 별도 계좌에 지금 자, 납부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123만 명의 국민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태안을 가는데 교통비와 하루 일당 개념으로 계산을 해도 최하 잡아도 1인당 10만 원은 될 것입니다. 10만 원 곱하기 123만 명이면 1230억입니다. 삼성이 내야 될 1,000억이라는 돈을 국민이 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이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도 제가 요청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 통해서 가서 실무자들끼리 협의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제 장관님 말리포에 가니까 말리포 노래비가 서 있던데 저는 그걸 보고 그 옆에 우리 권도엽 국토부 장관님의 송덕비가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인데 정말 이건희 회장님과 단판을 지어서라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임기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4대강에 관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거 보니까 4대강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 4대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말 믿음에 가까운 확신,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님의 그 소신이 꼭 증명이 되기를, 그래서 22조 5천억이 넘는 국민혈세, 앞으로도 15조 이상이 들어갈 지천사업 등에 들어갈 이 국민혈세가 절대로 잘못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꼭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심의 바람을 저는 가져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4대강의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이거나 선과 악의 문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그 공약을 실천하되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 포함을 해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여야가 있고 집행부와 또 의회가 있습니다만 서로의 입장을 떠나서 이 문제는 바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합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나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흠집내기나 발목 잡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이것을 걱정하는 그런 우려로 충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단 하나의 문제라도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생각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장관님께 제가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국토해양부가 그 준공 대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16개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자료 점검 보고서를 좀 보자 그랬더니 보고서가 이게 자료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국정감사 때 자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이것을 본 의원이 좀 세밀하게 몇 군데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과연 국토의 발표대로 4대강에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 국토부에서 구성한 점검단이 낸 보고서입니다. 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 시 바닥보호공은 수중에 잠긴 상태로 유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자, 그런데 어떻게 유관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이상이 없다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부실한 자료입니다. 또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상 작동 여부면 계측 자료의 신뢰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겠다. 낙동강 이 보고서 2권 28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 발생한 균열은 점검 당시 보수 완료된 상태였지만 콘크리트 재료 특성상 균열이 재발생할 수 있다. 다음 들어보십시오. 공도교의 경우 현재 말뚝 기초 세굴 보호공 시공 상태는 확인할 수 없다. 1권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공도교는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말 이렇게 상이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아직도 막 4대강이 좀 안전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보고 받으셨을 것이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 자료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취합 중에 있어서 국토부에도 자료가 안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계통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처음 보시는 자료일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저에게 8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보기에도 복잡할 정도로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감사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 이 4대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단 하루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귀찮다고 초소에 근무를 나가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듯이 이 문제는 국가의 100년 대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문제라도 있다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잘 살펴보시고 정말 점검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본부장이 조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 본부장님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이 원장님 좀 짧게 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현 의원님 또 아까 이명희 의원님 우리 4대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려를 표명해 주시는데 저희들 그만큼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특히 이제 세굴이라든지 아까 감세공 이런 문제는 사실 이 보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면 유속이 빠릅니다.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에너지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이제 에너지 디시페이터 해가지고 감세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세공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류와 하류 낙차를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어느 정도 장애물을 둬가지고 요철 부분을 둔다든지 또 사석을 깔아가지고 유속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줄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지점에 이 하천의 바닥 경사라든지 또 집안의 특성, 즉 안반이냐 모래냐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좀 우리 이미영 의원님도 6개 보에만 그 감세공을 설치했다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6개 부분의 마지막에 우리가 장애물인 그 엔더실이라는 그 요철부를 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보에는 그 6개만 설치했고 다른 데는 다양한 종류의 바닥 보공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은 더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점검단의 얘기를 하셨는데 일례로서 그 말뚝 기초의 세굴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했는데 우리 그때 아마 점검단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그 말뚝 기초가 예를 들면 하만보인 경우에는 한 3, 4천 개의 말뚝 기초가 박혀 있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다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스캔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에코 사운드 해가지고 음향 척심기라는 걸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바닥의 모형을 대체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장에 가보신 데는 사실 저는 수없이 현장을 갔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모여가 충분히 의논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건 저희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크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라는 걸 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따 보충 질문 또 하십시오. 예.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님 주의를 환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아까 이 준공대비 특별 보고서 국토부에서 낸 그 보고서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제가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동보를 통한 집중적인 방류는 하류 하상의 세구를 야기하므로 준공 후 보호 운영은 홍수시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수문 개방을 통한 수위 조절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수문 이것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국토부 자체가 내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어쨌든 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겸손하게 잘 살펴보셔서 보셔주시기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교각에 위치한 둔치에서 침식이 발생하며 교각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보호 상하류에 발생한 세굴량이 설계 시에 추정한 값보다 과다하게 발생한다. 자, 이 보고서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낸 보고서라고 하면 이해가 될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낸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접근을 해봐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1세기 우리가 해양대국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명제에는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 영유권을 가지고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해양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그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양 영토를 확보하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그냥 해수면만 확보하자는 이런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그 해수면 아래에 있는 풍부한 어족 자원과 해적 광물 자원 같은 것들을 함께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중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천안함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46용사가 그 얼마 안 되는 깊이에서 그걸
우리 대처를 빨리 하지 못하고 스쿠버 잠수부가 들어가서 그걸 구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례도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수중 이 실력은 대개 수중 300m, 40m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개 스쿠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뒤질 것이라고 생각한 중국도 약 300m 해저를 지금 활용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선진국은 6,000m까지 이런 것들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국토부가 이런 해양 정책에 관한 눈을 새롭게 돌리고 좀 이런 수중 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차제에 다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통한 이렇게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 행복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게 유림의 어르신들한테 좀 혼인하고 부탁을 받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초려 이유태 선생님에 관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물론 있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과정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전 처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초려 이유태 선생은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의 양대 전란이 끝난 뒤에 피폐해진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 사회의 개혁을 주장했던 경세 사상가이십니다. 그리고 말년에 임금께서 계속 벼슬을 드리는데도 그것을 사양하고 후진 양성과 이렇게 민중 속에서 개혁을 외쳤던 그런 진정한 학자이셨습니다. 그런 분의 묘역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그 부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이제 개혁이 필요한 지금의 우리 현실과 그 다음에 그런 공직자 이상으로서 세종시에 이주하는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묘역을 우리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하면서 한 700평 정도 이렇게 침범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굉장히 많은 토론도 있었고 협의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년 동안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라고 하는 인류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대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관계자들도 만났고 그 부분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